컴퓨팅적 사고 과목의 동영상 강의입니다. 인터넷 주제의 강의이고 이번은 이제 그 5번째 파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파트의 주제는 이제 웹 문서 그리고 웹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파트에서는 이제 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웹이라는 것을 정리하면 기존의 이제 그 서비스들은 이제 서버 안에 위치되어서 그 무엇이 있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접근 권한 내지는 그 비용을 지불한 사용자들에 한해서 그런 시스템들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웹이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그게 이제 그 공개된 공간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웹 서버라는 이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밑에다가 문서나 파일이나 프로그램들을 다 위치시킴으로써 그것들은 철저하게 공개되는 거죠. 어떤 컴퓨터, 지구상에 있는 어떤 컴퓨터도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허용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공개한 공간으로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전 이제 파트 4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공개한다라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개하고 어떻게 공개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첫째, 그 웹 서버 안에다가 문서 파일을 이제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들을.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문서 파일이라는 것을 하나의 인터넷 서비스처럼 해서 공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라는 게 뭐냐 하면 외부의 컴퓨터에서 이제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의 어떤 컴퓨터로부터도 어떤 서비스, 다른 컴퓨터에 대해서 그걸 지목해서 통신할 수 있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IP 주소하고 포트 넘버를 줌으로써 했는데 이 웹에서는 어떤 특정 문서를 마치 그런 서비스처럼 넣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인터넷상에서 어떤 컴퓨터에서도 그 웹상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 문서를 지목해서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웹 문서. 그걸 이제 웹 문서라고 하는데 웹 서버 내에다 공개된 공간, 웹 서버 내에는 이제 공개된 공간이 있죠. 거기에서 관리되어질 문서죠. 근데 인터넷 서비스처럼 다른 컴퓨터에서도 자유롭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형식의 파일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HTML 파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그 다음에 MS 워드, 아래 한글 파일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그러면 웹 문서를 인터넷 서비스처럼 사용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컴퓨터하고 서비스에 대한 이제 인터넷 서비스 관점에서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컴퓨터나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컴퓨터는 IP 주소만 있으면, 그렇죠? IP 주소만 있으면 이제 어떤 컴퓨터도 그 컴퓨터에게 통신할 수 있죠. 근데 그 IP 주소는 이제 이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서브넷 번호, 그리고 서브넷 내부의 컴퓨터 번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어떤 의미에서 숫자 값들의 조합인 거죠. 근데 이제 이 IP 주소는 관습적으로 바이트 단위로 쪼개서 표시하는데 그게 이제 32비트인 경우에는 4개 바이트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어떻든 이제 IP 주소가 있는 거, 이게 컴퓨터 이제 아이디로 사용하는. 그다음에 서비스는 이제 이 서비스가 실행 중인 컴퓨터의 IP 주소 플러스해서 그 서비스, 그 프로세스죠. 이제 설명했던 프로세스의 포트 넘버로서 이제 서비스 주소가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처럼 IP 주소, 그다음에 포트 넘버 이게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럼 웹 문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웹 문서는 일단 그러니까 웹 서버는 이제 이전 파트에서 강의했던 것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했었죠. 하나의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이 IP 주소하고 포트 넘버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IP 그냥 주소 대신에 도메인 네임을 사용했습니다. 도메인 네임은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의해서 IP 주소로 자동으로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포트 넘버. 요게 이제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나오죠. IP 주소, 포트 넘버. 근데 이제 보통 웹 서버는 표준 그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트 넘버 80은 생략해 버리죠.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서는 요 www가 앞에 붙어 있으면 뒤에다가 80은 이제 자동으로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웹 문서라는 건 뭐냐면 이 웹 서버의 프로세스 내 서비스 주소 플러스 웹 서버 내에서 문서 파일의 경로명을 이렇게 사용해서 아이디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pictures라고 하는 폴더 밑에 요 파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웹 문서 아이디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 사용해요. 그래서 요 주소가 주어지게 되면 이제 그 문서에게 지구상에서는 어떤 컴퓨터에서도 요 주소를 예를 들자면 웹 브라우저에서 입력하게 되면 어떤 컴퓨터에서든지 와서 이 문서를 요 사진을 검색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바꿔 얘기하면 서비스에게 유니크한 아이디를 줄 수 있듯이 문서에도 유니크한 아이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터넷상에서 그 문서의 유니크한 아이디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이 되죠. 웹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웹 서버는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부에 저장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폴더들의 구조가 있죠. 이렇게 맨 위에 이제 루트 폴더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런 HTML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ictures라고 하는 이제 폴더가 서브 폴더가 하위 폴더가 있을 수 있죠. 그 밑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service라고 하는 이제 폴더가 하위 폴더가 있으면 그 밑에 이런 식으로 reserve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서비스 코드 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요것이 요 문서의 이제 아이디가 되는 거죠. 요 URL이라고 보통 하는데 요게 이제 요 사진의 유니크한 아이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컴퓨터에서도 요 URL을 주게 되면 요 사진을 이제 검색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예약 서비스는 여기서 요 주소, 요 URL을 쓰게 되면 이제 호출이 가능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밖에 어떤 이제 노트북에 있으면 여기서 요 브라우저에다가 요걸 입력하게 되면 그냥 앞쪽이 이제 웹 서버의 주소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뒤는 이제 그 웹 문서의 경로명이죠. 내부 저장 공간에서 요걸 주게 되면 이제 어디서든지 이제 요거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웹 브라우저에서 입력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웹 서버가 이렇게 오른편에 있다고 치면 웹 브라우저에서 이런 식으로 요 URL을 입력하게 되면 이 웹 브라우저는 앞에 나와 있는 웹 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보고 요걸 이렇게 IP 주소로 이제 바꾸죠. 그리고 나면 이 IP 주소를 보고 이 뒤에 있는 그 서버 위치를 알았으니까 뒤에 있는 요 파일 경로명을 이제 얘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웹 서버는 이제 요 경로명을 보고 해당 파일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리스판드 이렇게 그 값을 검색해서 이제 넘겨주는 일이 벌어지는 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뭐냐면 이전 파트까지는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의 서비스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각각의 문서 파일들이 인터넷상에서 그냥 서비스 호출하듯이 하나하나가 다 아이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수많은 문서들이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부여할 수 있고 그냥 그 아이디 부여된 거는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해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문서고 이 서비스라는 것이 이전에는 이제 그 IP 주소하고 포트 넘버로 됐는데 이 서비스들을 웹에서는 문서처럼 이제 이렇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웹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프로세스,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실행돼서 나타나는 이제 그 프로세스를 웹 문서처럼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처럼 이제 아이디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전에 인터넷 그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서비스에게 아이디는 뭐냐면 IP 넘버, IP 값, 주소 값, 그 다음에 포트 넘버였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서처럼 바뀌어 버린 겁니다. URL, URI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호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URL을 사용해서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P 주소하고 포트 넘버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아규멘트가 필요하면 뒤에다가 이제 전달 인자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뒤에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예약 서비스 호출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는 거죠. 앞에 예 보면 그러니까 reserve라고 하는 예약 프로그램에 URL 이렇게 부여했었죠. 얘는 문서가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인데 실행되는 프로그램. 그러면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요게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URL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예약을 해야 되니까 예약에 대한 조건들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후샵 마을에서 출발해서 나무님 마을 이렇게 요 뒤에 이런 식으로 이제 특별한 신텍스에 의해서 정보를 이제 전달해 준 걸 리저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뒤에 있는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이 웹 서비스 호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앞에 하고 이제 거의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리저브라는 거 호출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IP하고 포트 넘버를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경로명을 주는 이 경로명은 이 reserve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비스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위치인 거죠. 그러면 이 웹 서버는 요거를 보고 그 예약 서비스가 있는 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적 사항은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설명하지 않는데, 자, 이 슬라이드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그램도 이 문서 파일을 접근하듯이 비슷하게 이제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화면 이제 그 인터넷 포털을 보면 거기서 이제 이런 그 다음으로 이제 요걸 입력하게 되는 이런 요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검색창에다가 나루토 이렇게 딱 입력을 해보면 이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검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는 이걸 누를 때 되면 여기서 요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뭐냐면 그 다음 그 웹 서버를 통해서 존재하는 검색 프로그램이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요 앞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이 웹 브라우저 상에서는 이제 요거를 호출하는 거죠. 자, 보면 이렇게 되죠. 이제 이렇게 보면 다음에 대한 서치 서비스가 있으면 인터넷 웹 브라우저 상에서 아까처럼 이제 나루토 여기 나오죠. 이렇게 나루토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버튼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URL이 딱 생성이 돼서 가는데 그게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기가 사실은 그 이 서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그 어떤 경로명처럼 이제 되는 거죠. 실제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거냐라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그 웹상에 존재하는 서비스가 되는 거고 뒤에 보면 이제 검색 조건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치 프로그램한테 나루토를 검색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에 화면에 나왔던 것 같은 이런 이제 검색 화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검색된 결과가 화면에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정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전 이제 그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 내지는 서비스 얘기할 땐 서비스라는 게 IP 주소하고 포트 넘버에 접근이 됐는데, 이 웹 서비스라고 하는 웹에서 존재하는 서비스는 문서처럼 URL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랬을 때는 이제 이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웹 브라우저만 갖고 있으면 다 호출할 수 있는 거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문서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다 아주 단순한 표준 기술들을 사용해서 어떤 컴퓨터에서 호출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인터넷 그 검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를 보면 이제 웹 서버가 이제 존재하는 거는 이제 뭐 명확해졌죠. 그러니까 웹 서버에 이런 문서라든지 어떤 서비스 같은 것도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검색 엔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검색 엔진이 과연 무엇인가? 검색 엔진은 뭐냐면 전 세계 수많은 웹 서버가 있죠. 아마 수억 개, 아마 10억 개 뭐 이렇게 다가갈 텐데, 웹 서버에서 관리되는 문서 파일들과 어떤 이런 서비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들이 사실 이제 모든 컴퓨터에 공개가 되어 있죠. 즉 웹 서버 내에 있는 건 다 공개되어 있다. 그랬을 때 이 검색 엔진들은 이 웹 로봇 내지는 웹 크롤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그냥 기계적으로 쉬지 않고 전 세계에 있는 웹 서버들을 계속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읽어다가, 파일들 읽거나 뭐 기타 읽어다가 그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분석된 정보를 가지고 검색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이거 보통 인덱스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키워드가 주어졌을 때 그 키워드하고 관련된 문서 파일들을 이제 이렇게 문서 파일들의 URL을 이렇게 다 이렇게 테이블로 관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루토다. 그러면 나루토가 키워드가 되는 거고, 그 키워드하고 관련되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서 파일들의 URL을 이 테이블에도 다 이제 찾아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누가 나루토를 검색하면 실제 그 문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렇게 이 검색 테이블에 다 만들어진 URL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검색 엔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게 실제 어디 가서 찾아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찾은 결과가 테이블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 키워드를 치게 되면 그 검색 키워드와 관련된 URL들이 딱 뜨는 거죠. 웹 크롤러 작동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전 세계 웹 서버들이 다 있죠. 그 안에 이제 어떤 파일들이 이렇게 다 있죠. 그러면 웹 크롤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구글 웹 크롤러다. 그러면 이런 웹 서버들 다 이렇게 방문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정보들을 다 이제 가져오는 거죠. 파일들 읽어오고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러니까 원피스다. 그럼 원피스라는 키워드로서 원피스라는 말이 나타나는 문서들의 URL을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현됐냐라는 것은 아니고, 역시 이제 컴퓨팅적 사고 과목이 아주 개념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건데, 이제 기본 이론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루토하고 검색하게 되면 이때 나루토를 어디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제 만들어줬던 그 검색 테이블에서 나루토를 검색해서 거기 있는 URL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검색 엔진이 작동되는 이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래의 이제 삶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이제 그 우리 인터넷에 강의 시작할 때 이제 사용한 예제입니다. 자, 전 세계에는 이제 수많은 이제 컴퓨터 서버들이 존재를 하죠. 수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자, 그랬는데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이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죠. 검색 서비스. 그래서 이 검색 서비스는 웹 크롤러라고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웹 서버들을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정보를 끊임없이 가져가죠. 그래가지고 그 정보에 대한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다. 그러면 자, 이제 그 나루토나 루피 예를 들면 이제 루피가 이제 그 나루토에게 이제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이 개인 비서 앱이 있죠. 그럼 개인 비서 앱이 어떻게 하느냐 봤을 때 우선 개인 비서 앱이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검색 서비스를 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직 현실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미래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비행기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어디 있는지를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해당되는 서비스하고 이제 통신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웹에 있을 수도 있고 웹 서비스로 있는 게 이제 대부분이겠죠. 그래가지고 서비스에서 실제 골라서 그걸 처리해서 이거를 이제 그 나루토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 굉장히 핵심적인 거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는 이 검색 서비스나 얘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궁극적으로 어딘가에는 다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서 앱 같은 것들이 무슨 작업을 할 때는 어딘가에 가서 그 정보를 다 찾아다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직접 가는 세상이 열리는 거죠. 꼭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이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 자, 도전 과제를 제시했었습니다. 인터넷이랑 했을 때 일단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이제 임의의 컴퓨터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그다음 통신 언어, 표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죠? 그러니까 모르는 컴퓨터가 어떻게 그러면 대화를 나눌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 세계 수십억 개의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를 안에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 것인가? 그랬을 때 자, 컴퓨터 네트워크가 있었죠. IP 주소, 서블넷 라우팅들이 있어서 IP 주소만 있으면 전 세계 어떤 컴퓨터에게도 곧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서비스 프로토콜, HTTP, SMTP, FTP 이런 프로토콜이 있어서 컴퓨터들 간에 어떤 특정 목적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딱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서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었죠. 그 다음 마지막은 웹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다 웹상에다가 자신의 정보하고 서비스를 공개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검색 엔진이 그 정보를 다 제공해 주게 되면 그것들을 이제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그걸 호출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인터넷에 대한 어떤 전체를 정리하는 질문을 이제 하나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 대해서 설명했던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이제 어떤 기본적 개념이고 아주 단순한 얘기였는데, 근데 이것이 사실은 단순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 그 단순함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적응하고 그거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확대되어 버린 거죠. 전 세계 컴퓨터 상에 존재하는 웹사이트들이 뭐 이제는 뭐 6억 개, 7억 개, 10억 개를 바라보고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웹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서비스들이 이제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인터넷 서비스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진화해 간다는 얘기죠. 그럼 첫째는 이제 이런 인터넷 서비스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점점 자립화되어 가지고 점점 혼자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지능적으로 이제 되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즉 인터넷 서비스들이 점점 인간화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이 인터넷 상에 있는 이제 그 서비스들이 점점 더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서로 협력해 가면서 이제 작업들을 처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인터넷 서비스라는 것이 이게 단순하게 인간이 명령 내리면 이제 그걸 수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자립적, 점점 더 지능적으로 그것도 더 나아가서 서로 협력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인터넷 서비스는 과연 궁극적으로 얼마나 진화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이제 우리들에게 등장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알파고와 같이 어떤 특정 작업을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말 그대로 진짜 컴퓨터들로 구성된 사회, 컴퓨터들로 구성된 조직, 컴퓨터들로 정의되어지는 문화들이 형성되어 갈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들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냐, 인간들은 이런 컴퓨터 서비스들, 인터넷 서비스들의 세상과 어떻게 이제 더불어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이 질문을 이어서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개발할 때 우리는 어떤 컴퓨팅적 사고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새로 개발되어져 있고 이들이 서로 지능적으로 협력해서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막 처리하고 있죠. 이런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지겠죠. 거기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나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그 서비스와 연관되는 서비스들이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그걸 분석할 건가? 어떻게 설계할 건가?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서비스를 만들 때 이게 주는 임팩트라는 것들을 이제 예상하기 어렵게 되죠. 너무나 많은 서비스에 서로 상호작용, 협력해서 작업을 하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서비스를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검증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세상으로 이제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거고, 자, 이때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는 이제 컴퓨터 전문가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 컴퓨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이제 컴퓨팅적 사고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터넷에 대한 강의입니다. 5개 파트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